안녕하세요. 처녀곰돈이에요. 오늘은 서울 공공 분양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중요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서울에서 공공 분양으로 내 집 마련을 하려면 현재 공공 분양 정책 방향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여기 머니투데이 기자분과 김원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과의 대화를 잠깐 보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거의 이제 그러니까 뭐 비율이 건물 분양 쪽으로 좀 더 많이 늘어나는 건지 공공주택의 공급이 만약에 분양을 한다. 네 그럼 건물만 분양을 할 것이고. 100%는 아니죠? 아니 100%. 100%요? 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이제부터 100% 토지 임대부 주택으로 분양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건데요. 자, 여러분, 2023년도 서울에서 나올 공공분양 아파트는 9월 마곡 10-2 260호, 12월은 마곡 택시 차고지 210호, 한강 이남 300호, 위례 A1-14 260호, 올해 모두 분양 예정인 아파트가 서울주택도시공사 SAH에서 분양을 합니다. 즉 올해 12월 LH에서 분양하는 대방동 군부지 이것 빼고는 모두 나눔형이며 토지 임대부 주택으로 분양을 한다는 거죠. 서울은 주로 SAH에서 분양하는 아파트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서울 공공분양으로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생소한 토지 임대부 주택 그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LH에서 분양한 동작구 수방사 가격 보고 저도 많이 놀랐는데 공공분양 배신이라고 느껴질 만큼 분양 가격이 높았다는 거죠. 일반형은 올해 12월 딱 한 군데 LH에서 대방동 군부지 836호를 분양을 하는데요. 앞으로 대방동뿐만 아니라 서울 일반형 공공분양도 분양 가격이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높은 분양 가격은 많은 대출을 끼고 집을 사야 한다는 것이며 집을 분양을 받더라도 대출 올리금과 이자 상환의 관리비까지 포함을 한다면 정말 버거운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SH가 하는 얘기가 이것입니다. 땅값도 올랐고 집값도 너무 높으니 우리 서울주택공사는 초기 비용이 적게 드는 토지 임대부 주택으로 100% 분양할 거라고 방향을 잡았다는 거죠. 전 머니투데이 기자분과 대화하는 이 영상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이 무엇인지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드릴게요. 분양 가격은 토지 가격 플러스 건물 가격으로 정해지는데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물만 수 분양자가 소유권을 가지는 주택입니다. 따라서 토지 임대료가 있습니다. 6월 13일 고독강일 3단지 49제곱미터는 분양가 3억 1천만 원에 토지 임대료 35만 원 정도 됩니다. 5년 거주 의무가 있고 팔고 싶을 때는 개인 간 거래가 안 되고 5년 이후 공공 LH에 매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LH에서 10살 이내에 매입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는 거죠. 거주 기간은 4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한 번 더 40년 연장해서 8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건 LH에서 매입했을 때 시세 차익에 얼마만큼 보장을 해주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시세 차익 이 중요한 부분이 이 영상의 포인트가 되는데요. 나눔형은 LH에서 분양하는 나눔형과 SAH에서 분양하는 토지 임대부 나눔형과 시세 차익 보장 부분이 다릅니다. LH에서 분양하는 나눔형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보면 본 분양주택은 이익 공유형 분양주택으로 거주 의무 기간 5년 이후 공공의 판매 시 처분 손익 70%가 수분양자에게 기속되는 분양주택이다라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SH 나눔형 토지임대부 주택은 다릅니다. 2023년 6월 13일 고독강일 3단지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야 하며 매입 비용을 지급하여 해당 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현재 토지 임대부 주택은 토지 소유자가 공공이기 때문에 이 공유가 되려면 주택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주택공사에서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주택법을 개정하겠다. 시세 차익의 70%는 수분양자가 가져가게 하고 10년 이후에는 개인 간 거래까지 가능하도록 하겠다. 그러나 그건 추진을 하겠다는 거지 법 개정을 하려면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필요하고 국회도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리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LH에서 나오는 나눔형은 예를 들면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은 팔고 싶을 때 개인 간 거래가 아닌 공공에 판매해야 하지만 시세 차익의 70%는 보장이 되는 분양주택이며 SH에서 나오는 토지 임대부 주택은 아직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고민이 되실 거예요. 서울 토지 임대부 주택 시세 차익에 대해 명확하지 않는데 사전 예약을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하는 거야. 청약업료는 사전 예약이기 때문에 청약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선택의 여지가 너무 없기 때문이에요. 나올 예정인 일반형 분양가는 너무 비싸고 서울 나눔형 주택은 모두 토지 임대부 주택으로 나올 예정이기 때문이죠. 사전 예약은 향후 취소해도 큰 불이익 없습니다. 토지 임대부 주택은 대부분 후 분양제라 고독강일 3단지 같은 경우 2026년에 본청약을 한다고 했는데 본청약 시점에 판매에 대한 자세한 조건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 본청약 때 조건을 보고 결정을 하셨으면 합니다. 본청약 전에 주택법이 개정될 수도 있잖아요. 당첨되고 나서 당첨자 제의를 포기하면 6개월 동안 공공주택 사전 청약만 청약 신청이 안 됩니다. 민영주택 사전 청약은 가능하고 공공이든 민영이든 본청약은 가능합니다. 본청약까지 사전 청약 당첨자 제의를 유지하면 공공 민간 분양 사전 청약은 안 되고 공공이든 민영이든 본청약은 가능합니다. 중간에 당첨자 제의를 포기하고 싶으면 당첨자 포기 신청서를 LH에 제출하면 됩니다. 중간에 지의 포기해도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동안 사전 청약만 신청이 안 됩니다. 6개월 후에 또 다른 곳에 사전 청약 신청할 수 있어요. 이게 사전 청약의 가장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는 놓치면 안 되는 민영 분양 주택에 대한 부분도 많이 다루어 볼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